한국인 317명이 떠나자 미국인 1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잠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공장 18개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로봇들이 중간 자세로 얼어붙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유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025년 조지아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25% 관세, 한국 제품 전면 타격. 이러면 한국이 무릎 꿇겠지?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명 발표? 없습니다. 외교 항의? 없습니다. 협상 제안?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단 2주 만에 미국이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완벽한 항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까? 총도 미사일도 협박도 없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미국 군사전략가의 고백을 통해서요. 25년 경력이 무너진 6개월, 그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힘. 실제로 일어난,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21세기 전쟁. 그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62세, 25년간 미 육군 기술전략사령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방산제조 자문위원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수백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크 부국장이었습니다. 앤더슨, 조지아야. 지금 당장 와.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멈췄어. 18개가 동시에. 17개? 사고입니까? 아니야. 그냥 멈췄어. 이유를 모르겠어. 25년 경력에 이런 톤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조지아주 생산 라인 18개소 동시 가동 중단. 원인 한국 기술 인력 37명 집단 철수. 추정 실직자 1,127명. 복구 시도 47회 실패. 317명이 떠났다고? 그래서 공장이 멈췄다고?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공장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700대는 주차돼 있었을 곳입니다. 지금은 50대도 안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중간 자세로 멈춰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정지했습니다. 전장 같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브래드 존슨 공장장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앤더슨 씨, 도와주십시오. 통제실로 갔습니다. 모니터 12개가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복구 시도했습니까? 47번 했습니다. 47번? 전부 실패했습니까?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한국 기술자들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떠났습니다. 2주 전에. 전부요? 전부? 몇 명입니까? 317명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317명이 한꺼번에? 네. 48시간 만에 전원 철수했습니다. 왜입니까? 브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 비자 검사 때문이었습니다. 몇 명이 24시간 억류당했습니다. 그 후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철수 시작 2주 전 월요일 오전. 첫 오류 발생 같은 날 오후. 전면 가동 중단 다음 날 오전. 하루.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까? 브래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12cm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통제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두꺼운 매뉴얼을 가져다 줬습니다. 12cm 두께였고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펼쳐보니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돼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온도 17도, 압력 2000 47발, 전압 2법 20번 포인코 카비 같은 수치들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제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9시에 미국 엔지니어 팀이 도착했습니다. 6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매뉴얼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전원 공급에 성공했고 두 번째 단계인 센서 활성화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로봇 제어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빨간 경고등이 켜지더니 시스템 전체가 꺼져버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까지 전부 다운됐습니다. 뭐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매뉴얼을 따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매뉴얼을 다시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정확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에 독일팀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팀이었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매뉴얼을 분석하더니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독일 팀장이 모니터를 노려보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매뉴얼이 완벽한데 왜 안 되는 거야? 일본 팀도 투입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고 마지막 날 일본 팀장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스템, 뭔가 숨기고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다시 펼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페이지 147에서 작은 각주를 발견했습니다. 레이어 연동 타이밍 상세 내용은 내부 문서 KR 2.190547을 참조할 것. 내부 문서? 브래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한국 기술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입니다.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스템 코드를 열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수천 줄의 코드 사이에 주석들이 군데군데 보였는데 첫 번째 주석에는 김 팀장 설계, 레이어 3부터 7까지 연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타이밍 크리티컬, 상세 내용은 별도 문서 참조라고 했고 마지막 줄에는 이유는 내부 자료 참조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별도 문서, 내부 자료, 전부 없었습니다. 매뉴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적혀 있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이야.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3명이 통제실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3명이 각자 콘솔 앞에 서더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32분 정각이었습니다.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자가 버튼을 누르고 정확히 0.1초 후에 두 번째 기술자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다시 0.15초 후에 세 번째 기술자가 스위치를 올렸고 그로부터 0.2초 후에 첫 번째 기술자가 또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오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화도 신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없는 거야. 매뉴얼에는 분명 버튼 위치도 적혀 있었고 수치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0.7초, 0.7초, 0.2초 같은 정밀한 시간 간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는 그저 4.2초 대기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 그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브래드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3명 얼마나 오래 훈련했습니까? 2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매뉴얼 너머의 무언가,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매뉴얼은 완벽했습니다. 영어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번역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함정이었습니다. 봐, 다 줬잖아. 여기 전부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왜 0.1초여야 하는지, 왜 그 순서여야 하는지,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는지 그 핵심 지식은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독일 팀장이 소리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안 돼. 일본 팀장이 중얼거렸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들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절대 복구하지 못하게 그들 없이는 절대 돌아가지 않게 설계부터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317명이 48시간 만에 철수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비자 문제라고 했지만 그렇게 빨리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토안보부 담당자에게요. 2주 전 조지아 공항에서 한국인 억류 사건 있었습니까?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8명. 비자 재검증 절차로 24시간 억류. 이유가 뭡니까? 정례 검사였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정례 검사. 그런데 왜 24시간이나 걸렸습니까? 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기록돼 있네요. 하지만 결국 문제없이 입국 승인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4시간 억류. 문제없이 승인? 그런데 48시간 후 317명 전원 철수. 이게 정상입니까? 한국 기업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한국 본사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이 승인됐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씨,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17명 전부를 철수시켰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미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회사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로요. 몇 명이나? 94명입니다. 오하이오에도 연락했습니다. 가동 중단됐습니다. 한국인 61명이 철수했습니다. 미시간, 같은 상황입니다. 81명 철수. 켄터키, 정지됐습니다. 75명. 저는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37명, 텍사스 93명, 오하이오 67명, 미시간 81명, 켄터키 75명, 소니. 떨렸습니다. 마크 부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이거 조지아만이 아닙니다. 뭐? 전국입니다. 최소 5개 주.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634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이게 대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입니다. 동시다발적이고 계획적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업 결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너무 빠릅니다. 48시간 만에 전국에서 수백 명을 철수시킨다는 게 준비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상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밤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조지아 공장 시스템 설계 2019년 설계사 한국 S사, 텍사스 공장 시스템 설계 2020년 설계사 한국 S사, 오하이오 공장 시스템 설계 2018년 설계사 한국 S사, 전부 같은 회사였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공장에 동일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은 한국 본사에서 파견, 현지 채용 불가. 현지 채용 불가? 왜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조항. 시스템 변경 및 개조는 본사 승인 필요.
무단 변경 시 계약 해지. 우리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작동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전국 현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 총 842명, 가동 중단 공장 23개소, 추정 실직자 6,047명.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8번대 42명이 철수하자 6,347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비율은 1대 7.5명, 한국인 1명당, 미국인 7.5명. 그런데 이건 직접 고용만 센 겁니다. 간접 고용,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타이핑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의존도? 이게 의존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종속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매뉴얼은 좋습니다. 영어로 완벽하게. 하지만 핵심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고치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브래드였습니다. 앤더슨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한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요. 어디서? 텍사스 신규 공장,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오하이오 반도체 시설, 전부 보류됐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앤더슨 씨? 네,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비자 사건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부터 그랬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꼭 참석하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 인원과 실직자 수의 비율이 주마다 달랐습니다. 조지아는 1명당 3.5명, 텍사스는 1명당 11명, 오하이오는 1명당 8명. 왜 차이가 날까요? 산업 분야를 확인했습니다. 조지아는 방산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텍사스는 반도체였습니다. 오하이오는 배터리.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한국 기술자 1명이 미국인 11명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통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 운송업체, 서비스업체,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조지아 공장 하나만 봐도 직접 고용 1,747명 외에 협력업체 직원이 3,200명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317명이 떠나자 총 5,407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명당 16명.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통상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효과 분석 보고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2023년 자료입니다. 파일을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내 직접 고용 23만 명, 간접 고용 효과 147만 명, 한국인 1명이 미국에서 6.4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니, 이건 전체 평균이었습니다. 첨단 산업만 따로 봤습니다. 반도체 산업 고용 효과 1명당 18명, 배터리 산업 1명당 12명, 디스플레이 산업 1명당 15명, 평균을 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는 한국 기술자 1명이 미국인 1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산업별 점유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부터 봤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이 42%, SK 하이닉스가 28%, 합계 70%. 70%?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LG 에너지 솔루션이 23%, 삼성 SDI가 8%, SK온이 7%, 합계 38%. 그런데 북미 시장만 따로 보니 합계가 62%였습니다. 북미 전기차 10대 중 6대가 한국 배터리를 썼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점유율, 삼성 디스플레이가 73%, 73%? 아이폰, 갤럭시,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화면이 한국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료 출처를 봤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맥킨지, 가트너, 틀린 게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봐왔습니까? 동맹국, 파트너, 친구. 그런데 숫자가 말하는 건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산업도 확인했습니다. 조선, 글로벌 선박 수주량. 한국 조선사들이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LNG선은 95%였습니다. 95%. 세계 LNG선 100척 중 95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철강, 포스코가 세계 6위. 그런데 고급 철강자의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미국 내 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핵심 부품들. 저는 숫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못 삽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대산업은 한국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아닙니다. 한국 산업 영향력 평가?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술 철수의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이 숫자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믿을까요? 한국인 1명이 미국인 15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걸. 한국 기술자 842명이 철수하자 6,34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걸.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습니다. 앤더슨 자나? 아니요. 나도 못 자겠어. 자료 봤어. 이거 진짜야? 확인했습니다. 3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아. 네? 숫자를 봤잖아. 우린 한국한테 진 거야. 이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 62%, 73%, 95%. 그리고 한 명당 15명.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산업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 상무부 장관, 국방부 대표,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까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크가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 인원 842명, 가동 중단 공장 23개소, 직접 실직자 6,347명. 상무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간접 고용 포함 영향 인원 약 2만 3천 명.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당 미국 일자리 평균 6.4명. 첨단 산업 15명. 국무부 차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반도체 1명당 18명. 배터리 1명당 12명. 디스플레이 1명당 15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산업별 점유율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20%, 전기차 배터리 북미 시장 62%, 스마트폰 OLED 73%, LNG선 수주 95%.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자료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국방부 대표는 팔짱을 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협상 카드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요. 상무부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대체제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대만도 한국만큼 못한다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진행 중인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였습니다. 47개, 금액으로 820억 달러, 텍사스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56억 달러, 조지아 전기차 공장 55억 달러. 이 모든 게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관세였습니다.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고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압박을 가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역효과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기술자가 철수할 거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찬성 5, 반대 셋. 결정됐습니다. 관세 부과.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크가 따라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악이 될 거라는 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관세? 그들은 이걸 압박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점유율이 말해줬습니다. 고용 효과가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협상 카드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우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텍사스 투자 재검토 발표, 삼성 애리조나 공장 일정 조정 시사, LG 미시간 프로젝트 보류 검토. 하나, 둘, 셋.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직 관세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지아 공장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요. 텍사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켄터키. 전국에서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직자 수가 올라갔습니다. 6,147명에서 8,200명으로. 그리고 계속 증가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업데이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관세가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늦게 마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한국 관련 기술주 매도 시작. 조심해. 저는 주식시장을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플,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두 하락세였습니다. 아직 관세 발표 전인데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대통령이 발표할 것입니다. 관세를요? 그리고 그때 진짜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70%, 62%, 73%, 95%, 한 명당 15명. 이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애초에 게임이 아니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첫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 없었습니다. 항의? 그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마크가 전화했습니다. 이상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모르겠습니다. 협상 제안이라도 해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무기한 연기, LG 에너지 솔루션,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투자 중단, SK 하이닉스, 인디아에나 공장 계획, 전면 재검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17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56억 달러가 중단됐습니다. 즈유포 10개 프로젝트 중 19개가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공식 성명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기업들만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주식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떨어졌습니다. AMD는 7%, 마이크론은 9%.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 애플도 떨어졌습니다. 5%. 삼성 디스플레이 의존도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자동차 주식들도 하락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망 불안. 하루 만에 나스닥이 3.2% 빠졌습니다. 넷째 날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신규 투자도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추가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조지아에서 87명이 더 떠났습니다. 텍사스에서 53명, 오하이오에서 4명, 총 철수 인원이 1,023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직자는 1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정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앤더슨 이거 봐.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성명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은 엔비디아에게 필수적입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구글 CEO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안정적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CEO들이 줄줄이 성명을 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필요하다고,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신 말하고 있어. 닷새째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주가 하락폭, 투자 중단 규모, 실직자 수,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접촉했느냐고요?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공식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존중한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기술자를 철수시켰습니다. 채용을 멈췄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숫자가 말했습니다. 주가가 말했습니다. CEO들이 말했습니다. 실직자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무기였습니다. 여섯째 날 월스트리트가 폭발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5.7% 폭락했습니다. 기술주는 더 심했습니다. 엔비디아 12%, AMD 14%, 마이크론 10%.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기술 공급망 차질 시 미국 기술 산업 20% 타격 예상. 모건 스탠리도 경고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 시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는 관세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고요. 그런데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졌습니다. CEO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 관세 재검토한대. 철회합니까?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려 했는데 압박당한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칼을 빼들었는데 베인 건 우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숫자가 말해줄 거라는 걸, 시장이 반응할 거라는 걸.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완벽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총 없는, 말 없는, 그러나 가장 완벽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 인원이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직자는 1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2주 만에 14% 빠졌습니다. 기술주는 더 심했습니다. 일부는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고문이 됐습니다. 포드, 전기차 생산 차질로 2분기 실적 경고, GM, 배터리 공급 불안으로 신차 출시 연기, 애플 아이폰 디스플레이 수급 우려,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은 멈췄습니다. 중장비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떠났습니다.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부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56억 달러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170억 달러, 47억 달러, 38억 달러. 투자 금액들이 전부 보류 상태였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CEO들의 성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로비였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백악관을 압박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가세했습니다. 포드, GM, 테슬라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세를 철회하십시오.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백악관이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주 전과 같은 회의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가 손실액 2조 3천억 달러, 실직자 1만 8천 명, 투자 중단 프로젝트 820억 달러,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2주 전 관세를 제안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과 접촉해야 합니다. 국방부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주권을 외치던 그가 침묵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관세 철회에 찬성하는 사람?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전원이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관세를 철회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회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접촉했습니다. 공식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기업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삼성, LG, SK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본사 결정 사항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얼마나 필요합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주 전 우리는 회의실에서 투표했습니다. 관세 부과에 찬성 5, 반대 셋. 지금은 전원이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2주였습니다. 단 2주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협상 제안도,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했습니다. 주가가, 실직자가, CEO들이 투자 중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대통령이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세 철회 발표였습니다. 성명서, 초안을 받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시합니다. 상호 이익을 위해 관세 정책을 재검토한 결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상호 이익,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 쓰기엔 부끄러우니까요. 마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내일 발표래.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허탈합니다. 나도.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앤더슨,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는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사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무슨 사실? 우리가 그들 없이는 못 산다는. 다음 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위해 관세를 철회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이 4%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도했습니다. CEO들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환영 성명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한국 기업들이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텍사스 공장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도 부활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 달 후 다시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브래드를 만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왔습니까? 일부만요.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언제 전부 돌아옵니까? 브래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들이 결정할 겁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느렸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41초였습니다. 여전히 변한 건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그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협상 카드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확인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 꿇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관세 철회 발표 후 한 달이 지났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6개월간의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통계, 뉴스 기사, 회의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든 자료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 1,400명으로 인해 미국 실직자는 1만 8천 명이 발생했고 주가 손실은 2조 3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투자 중단 규모는 82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한 지 2주 만에 우리는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단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성명도 항의도 협상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317명이, 832명이, 1,400명이 조용히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직자가 말했고, 주가가 말했고, CEO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저는 산업별 점유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70%, LNG선 95%, 스마트폰 OLED 73%, 전기차 배터리 북미 시장 62%. 이 숫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협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고용 효과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당 미국인 1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첨단 산업에서는 18명이었습니다. 한국인 23만 명이 미국에서 1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브래드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최소 인원만 계약직으로 왔고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요. 전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조건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마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제 보고서 제목을 보여줬습니다. 21세기 전쟁 한국의 승리. 마크가 한참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했다고, 크기가 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보고서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의 1%도 안 되고 인구는 5천만 명으로 미국의 15%에 불과합니다.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지배하고 전 세계 LNG선의 95%를 만들며 미국 첨단 산업에서 한 명이 15명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21세기의 힘입니다. 자료를 다시 넘기며 관세 발표 후 한국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성명 0건, 항의 0건, 협상 제안 0건. 하지만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투자 중단, 기술자 철수, 채용 중단.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행동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군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탱크가 움직이고 병사들이 싸우는 전통적인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총도 폭탄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과 시스템과 숫자만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것만으로 미국을 상대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21세기의 크기는 땅이 아닙니다. 기술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조지아 공장의 텅 빈 주차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그때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한국은 조용한 나라입니다. 말이 적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로, 95%로, 한 명이 15명을 움직이는 힘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묵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숫자를 쭉 훑어봤습니다. 70%, 62%, 73%, 95%. 한 명당 15명, 82명이 떠나자 1만 8천 명이 멈췄고 관세를 부과했더니 2조 3천억 달러가 증발했으며 2주 만에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기며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전쟁입니다. 총도 탱크도 미사일도 없이 말도 협박도 협상도 없이 단지 기술과 시스템과 숫자로 한국은 해냈습니다.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완벽하게 침묵으로. 문을 닫고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국토는 작아도 영향력은 거대했고 기술은 압도적이었으며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클 앤더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미국 육군 기술전략사령부에서 25년간 일한 전문가가 한국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말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317명이 조지아를 떠났습니다. 공장 17개가 멈췄습니다. 미국인 1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가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2%, LNG선 95%, 배터리 62%, 디스플레이 73%, 그리고 2주 만에 미국은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 5천만 명, 그런데 세계를 움직입니다.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술로, 시스템으로, 숫자로. 마이클 앤더슨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전쟁입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62세, 25년 경력의 미국 군사 전략가가 인정했습니다. 완벽한 패배를, 한국의 완벽한 승리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총 없이 이기는 나라, 말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 작아 보이지만 거대한 나라. 대한민국,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의 자긍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